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수봉이라고 합니다. 의예과 2년, 그 다음에 의학과 4년을 합니다. 전공이 특별법이라고 이제 의사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의사 일을 하는 게 너무 좋거든. 그치,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아까 얘기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를 하게 됐어. 그냥 뭐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정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과 의사가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와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쵸. 반면엔 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를 잘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죽고 싶다는 게 더 크다. 더 크다가 아니야. 난 그냥 죽고 싶은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오는데 그 사람 마음속 깊이는 살고 싶다는 마음도 어딘가에는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다. 그걸 알게 해주는 데에서 치료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상담적인 것도 그렇고 약물 같은 것도 그렇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 얘기를 먼저 하자면 약 얘기를 먼저 하자면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항우울제가 궁금한 경우가 많을 거니까 저는 항우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좀 키워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먹으면은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마음이 좀 단단해져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는 거고 그걸 먹는다고 막 해피해지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단단해지지 사람이. 그런 효과가 좀 있고, 상담보다는 우리는 정신치료란 말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정신치료도 종류가 많아요. 정신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유년기부터 해서 사람마다 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우울함을 만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배경 이런 것도 다 질문을 통해서 다 아예 그 사람의 어떤 되잖아. 생활 전부 다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무슨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해나가는 치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려요. 몇 년이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오래 걸린다고 봐. 그걸 이제 분석적인 치료라고 보면 사람의 어떤 인지 구조, 생각하는 방식 아니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주면 그 사람은 나아진다.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정신과에. 요즘 사람들은 이제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적인 걸 마약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보통은 한 번 상담 받는데 얼마가 들어요? 왜냐면 이런 거 되게 막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개인 정신치료, 정신치료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게 이제 개인 부담금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짧으면 싸고 길면 비싸고 그래서 10,000원 밑으로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10,000원대에서 50,000원까지 안 나와요. 그 정도 시간에 따라서. 보통 그러면 상담 받으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하나요? 저는 환자분들마다 되게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분도 가끔 있고 들어와서 이제 진짜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0분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 병원 정신과에 가면은 꽤 많이 나와요. 초진료가 좀 더 붙어. 처음 병원에 간 거랑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거랑 약간 비용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신과에 처음 가보고 너무 비싸서 나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상담료만 붙는 게 아니라 검사비, 자가 설문 검사도 하고 객관적인 검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검사, 스트레스 지수를 보여준다. 뭐 그런 검사들이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초진료 붙고 상담 길게 하고 이러면 비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보고 나 비싸서 못 다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 병원에 처음 갔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랑 비용 차이가 꽤 심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싸다. 이 정도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이거를 물어본 거는 그러면 너무 약간 좀 자존심이 좀 거되니까 안 물어보죠. 옛날에는 내가 학생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정신과 의사는 서로 상담을 해준다? 뭐 그런 약간 미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일하는 병원에 전문의가 뭐 10몇 명 있나?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다 정신치료처럼 되지.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전문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문의는 레지던트를 끝낸 의사예요. 레지던트를 끝내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전문의라고 부르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때 레지던트 끝나면서 시험을 쳐요. 그걸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고 합격률은 얼마나 돼요? 많이 붙어요. 합격률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 그만큼 다 레지던트를 피똥싸게 하고 그쵸. 전문의 시험 공부도 피똥싸게 하죠. 그래서 그게 붙으면 전문이고 그게 되기 전에는 그냥 의사고 학교가 아까 6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바로 개원해도 돼요. 그냥 그때부터 의사인 거야. 바로 개원을 해도 되는데 전문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특정한 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해간다. 그 과 수련을 받는 거죠. 이 일을 한 지 몇 년 됐나요? 라고 네. 물어보면 나는 레지던트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하면 6년 7년 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어떤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어떤 환자가 있으신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거는 뭐 레지던트 때 봤던 환자들도 많이 나고 특정 환자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때문에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뭐 한 명 얘기를 하자면 좀 젊은 여자 환자였는데 감정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심했어요. 안 좋은 날 너무 나쁘고 이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동 불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막 심하다 보니까 자해도 많이 하고 그랬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아질 거란 기대를 잘 못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정신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면서 이런 게 기분이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잡히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정신응급의료센터라고 정신과 응급만 전문으로 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응급이 뭘 것 같아요? 자살하려는 사람? 자해, 자살 아니면 조현병 때문에 자타의 위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 있으면 이제 그래요. 자해를 막 여기 막 바둑판처럼 이렇게 바둑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자해를 해서 와. 그래서 막 죽고 싶다 이런 애들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치료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분들이 다 기억에 나고 응급실에서 있으면서 아무래도 슬펐던 거는 그분들의 이름을 내가 외우잖아요. 네. 자주 온다는 얘기잖아. 응. 안 좋아.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질수록 이 사람의 증상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로 만나신 분들 중에 정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나요? 네, 있죠. 있어요. 굉장히 그럴 땐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괴감이 좀 들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라면 다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 자살 시도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죄가 있던 아니면 뭔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싹 씻어줘. 맞아요. 전부 죽었으니까 끝. 이러면서 되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자들을 더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힘들 때 죽음이라는 도피를 하면은 너무 막 좋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예인이 자살하면 같이 따라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신드롬이 있잖아요. 그걸 베르테르 효과인가 그게? 네. 그런가 봐요. 네. 그 베르테르 효과처럼 이렇게 특정 연예인이 뭐 이렇게 자살을 하고 나면 응급실 환자들이 진짜로 많이 와요. 실제로 많이 오고 많이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거지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해. 그분이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죽을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사가 가져야 되는 역량이나 마인드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봐요. 일단은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의사가 뭐 실력이 있어야 진짜 좋은 의사다, 공감을 잘해야 좋은 의사다 뭐 얘기가 많은데 실력보다 공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 사람이 진짜 의사고 이 사람이 진짜 환자를 위해 주는구나 라고 환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느껴왔다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처럼 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데요? 자기 뭐 건강을 위하지 않고 뭐 자기 소득을 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다는 아니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고 그리고 그 진료실에서 환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의사가 될 모든 의사 선생님, 예비 의사 선생님들 뭐 그런 분들은 환자를 위하는 사람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확실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인턴, 레지던트, 의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잡초맨 채널의 공식 질문이에요. 정수봉에게 정신과 의사란? 제 아이덴티티.
저는 정신과 의사를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렇게 정신과 의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정신과 의사라는 게 참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신과 의사다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덴티티도 사실 배운 거긴 한데 그래도 그런 정신과 의사라는 게 참 제 삶의 어떤 깃틀이 오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운을 아까 하다가 중간에 벗었는데 이거 벗은 이유는 이제 진료실에서 원래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진료실에서 원래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인터뷰니까 편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가운을 벗을 겁니다.